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습한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부산도 연일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당분간 극한 더위는 이어지고 태풍 카눈이 이 더위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알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지키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개합니다. 지난주 부산 지역에 하루 평균 4,000명이 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산 상인연합회가 부산역 광장에서 전통시장 수산물 안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상인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네, 이주혜 아나운서. 요즘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네, 덥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한낮에 밖에 나가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습한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부산 역시 연일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태풍까지 이 더위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반 사람반 지난 주말 해운대 해수욕장 풍경입니다. 7월 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은 피서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부산 해수욕장에 1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밤낮으로 푹푹 찌는 더위에 모래사장에는 낮에도 밤에도 피서 인파가 가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 여기에 더해 낮에는 36도까지 오르는 극한 더위가 당분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7월 극한 호우를 밀어낸 폭염 원인,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두 개의 고기압입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습한 폭염을 유발하는 티베트 고기압이 위아래로 겹쳐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제6호 태풍 카눈이 이 더위를 부채질할 전망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 상륙이 예상됐던 태풍 카눈, 예상 경로가 바뀌면서 2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동중국 해상에서 정체하고 있는 태풍에 의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열기가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30여 명,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흔히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뇌졸중도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낮 기온 33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며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뉘는데 여름철에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도 부르는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는 것으로 땀 배출이 많고 실내외 온도차가 큰 여름철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 외부 활동으로 인해 땀 배출이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 혈액 정도가 높아져 혈액순환 저하되고 이로 인해 허혈성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외부 기온과 온도 차이가 높을 경우 교감신경의 활성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 또한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탈수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외 기온차는 10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어지러움과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수일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강원 고성군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투숙객 2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님 등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유독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빈번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8,800여 건, 5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고 2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과 주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가 잦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전기적 요인. 지난 5년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25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다중이용시설 냉방기기는 단일 선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선이 훼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실외기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셔야 되고 또 불볕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영이나 캠핑 시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이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찜통더위 속 승용차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공터에 30분 정도 주차한 차량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이렇게 밀폐된 차 안의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6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2일 낮 경기 부천에서는 차량의 계기판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엔진룸에 불이 붙은 일도 있었습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위에 부분까지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바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가 과열되는 거는 이 부동액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셔서 한번 이제 장거리 뛴다고 얘기하면 고온에서 곧장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이터나 스프레이, 손소독제 등은 차 안에 두면 안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집을 비우거나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에 불이 난다면 아찔할 겁니다.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화재 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022년 4월 동구 초량동의 주택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이날 화재로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져 있는 냄비한 음식물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화재 당시 거주자가 집을 비웠는데 이웃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경보음을 울리게 되었고 인근 주민이 이 소리를 듣고 119를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서 신속하게 안전조치가 이루어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지역 화재 사망자는 70명. 이 가운데 70%가 넘는 50명이 주거시설 화재로 변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61.3%에 비해 10%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실험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곧바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감지기는 화재 초기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서 거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119 신고와 화재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택 등에 설치하는데 2017년부터 의무사항입니다. 어른 손바닥 크기의 이 작은 기계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주 부산 지역에 하루 평균 4,17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7월 넷째 주 총 확진자는 모두 29,208명이었습니다. 이는 직전 주인 7월 셋째 주와 비교해 1.1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확진자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 확진자의 18.5%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대와 7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주 사망자는 14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일평균 9.6명으로 직전 주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재감염률은 41.92%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평균 1.06으로 직전 주 1.12보다는 감소했습니다. 2일 부산 상인연합회가 부산역 광장에서 전통시장 수산물 안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려 수산물 소비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 상인연합회는 관광객 유입이 많은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수산물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부산시 상인연합회 82개 회원시장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본부 세관이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마류 약 7kg 등 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피의자 3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본부 세관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마약류 적발을 넘어 수취인, 공범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법인 국제통제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공조 수사 결과 국제 우편물에 은닉한 액상 대마와 코카인, 그리고 초콜릿 속에 숨겨온 코카인 등 마약 7kg은 적발했고 공급책 등을 검거했습니다. 오는 8월 말 기장 임남해수욕장에서 펼쳐질 동요대회에 참여할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전국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동요대회는 독창, 합창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오는 8월 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자유곡 2곡 동영상을 첨부해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본선 참여자는 12팀 내외이며 동요대회는 오는 26일 토요일 임랑해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부산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부산 늘봄센터가 운영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농어촌과 공단 지역의 돌봄 공백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대사초등학교와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중앙도서관과 시민도서관, 해운대 도서관 등 어린이실을 활용해 지역별 긴급 돌봄 수요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자녀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박린성 박린시 대표단이 지난 1일 부산 진구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김명욱 부산진구청장을 만나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조교과 왕쑥뜸, 한방차 등 동의의료원에서 한방의료 체험과 부산 가야금 병창 보존회 공연 등 부산 진구의 웰리스 의료 관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부산 진구와 박린시는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 메디팜 박람회에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 진구는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캠퍼스 아시아 건축학 사업단이 이탈리아 팔레르모 대학과 여름학기 공동 수업을 운영하고 이와 연계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교수와 학생들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발레돌모에서 시칠리아 소도시의 전환을 설계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건축과 도시를 탐구할 예정입니다. 부산대는 한국과 일본, 중국 학생과의 공동 교육을 넘어 유럽 협정 대학과 연계한 설계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안병길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수산물 소비와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어촌 휴가를 장려하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